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볼 거는 주장 문제입니다. 내가 모의고사 풀면서도 계속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유형 중에 대입학 문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주장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주장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무조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는 게 바로 주장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장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해석해서 풀면 정답은 정확하게 맞추겠지. 근데 뭐라고요? 시간 많이 쓰게 된다고요. 그죠? 우리 한 문제당 1분 30초 꼴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장 문제는 최소한 3, 40초 안에 컷하셔야 돼. 됐어? 그러면 어떤 문장이 중요한 문장인지 어떤 문장이 중요하지 않은 문장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문장은요.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중요한 문장은 뭐뭐 있는지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얘는 정독해야 돼. 얘는 그냥 훑어 읽어도 상관없어. 라는 걸 꼭 파악하셔야 돼요. 됐나요? 중요한 문장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일 첫 번째는 명령문입니다. 중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명령문은 두 가지가 있죠. 긍정 명령문이 있고 부정 명령문이 있어요. 그죠? 긍정 명령문은 뭘로 시작해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문장을 해석할 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걸 봤으면 무조건 정독하셔야 돼. 명령문보다 더 강력한 문장은 없습니다. 됐어? 그 다음 부정명령문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령문, 긍정문,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든가 아니면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무조건 정독하셔야 돼요. 됐네? 그 다음 두 번째요. 조동사를 통해서 글쓴이가 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강력한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must라고 그랬죠.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겠지만 must는요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정말 강력한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나타낼 때 must 많이 쓴다고요. 됐니? 그 다음 우리 must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배웠었나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어? have to죠. 그죠? must 다음에 have to입니다.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었는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날 리가 없죠. 그죠? 우리는 수업과 동시에 뭐예요? 사람이 귀가 두 개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듣고 이로 내보내고. 그지? 그래서 귀가 두 개라고 그랬지. 기억이 나긴 했어요. 근데 니우트는 아니고요. 세 번째가 be2입니다. 비동사 투부정사예요. 비동사 투부정사는 보호로 쓰이는 용법도 있지만 형용사조 용법으로 나 갑자기 머리에 멘붕이 왔어. be2 용법 중에서도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건 형용사조 용법으로 칩니다. 아마 문법을 깊이 공부한 친구라면 be2 용법이 뭔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 5개를 나타내는 게 be2 용법인데 그 중에서도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을 때 꼭 한번 해석해 보시라고. 됐냐?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이 금방 제가 얘기한 need to요. need to 동사 원형. need to 동사 원형은 여러분들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외웠었죠.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요. 됐어요? 되게 강력한 표현이라고. 됐냐? 그 다음 had better예요. had better는 충고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잠깐 이거부터 먼저 갑시다. had better는 여러분들 문법 배울 때 이거 배우거든요. 어디 파트에서 배운다고요? 금방 얘기했잖아. 2번 뭐라고 써놨어? 조동사입니다. 얘. 그래서 h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 씁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니네 had better에다가 놨을 때 어디다 써야 돼? had not better야, had better not이야. had better not이야. 조동사는 뒤에다가 not 붙이는 거야. 근데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had not better. 어때? 발음이 너무 자연스러워. had not better. had not better. 안 된다고요. had better not이야. had better가 조동사라는 것만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not은 뒤에다가 써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됐어? 근데 had better도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것도 뜻이 뭐라고 원래는 뭐뭐 해라는 뜻이야. 알았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 준 게 ought to입니다. ought to도 조동사고요. 얘 should랑 같다라고 아마 배운 적 있을 겁니다. 독해할 때요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다른 조동사에 비해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ought to요. 그 다음에 should입니다. 내가 이거 그냥 써준 게 아니라요. 강력한 순서대로 써준 겁니다. 알았지? must가 제일 강하고 have to 하고 같거나 더 강하고요. 그 다음 be to, need to, had better, ought to. ought to는 should와 바꿔 쓸 수 있거나 조금 더 강합니다.
니네들이 should를 뭐뭐 해야 한다고 해석하잖아. 그지? 그런데 앞에 있는 것들 봐봐. 얘네들이 should보다 더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꼭 알아두시라고요. 됐냐? 그래서 문장 독해할 때 얘네들이 보이면 그 문장 무조건 정독하세요.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우리는 어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어휘요. 단어에 독해를 하는데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어? importan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지가 얘기해요. 그럼 뭐요? 이거보다 중요한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주장을 나타낼 때는 어떤 단어예요? 얼지라는 단어예요. 얼지가 단어 뜻 뭔데요? 주장하다의 뜻이에요. 나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게 주제문이지. 그지? 그 다음 구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구문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어요? It is that. 이거 뭐예요? 강조구문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is하고 that 사이에 있는 단어들을 강조한대요. 글쓴이가 강조해서 썼다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정독해야 된다고요. 됐어?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 알려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명령문과 조동사 이런 어휘와 구문을 통해서 중요한 문장들을 글쓴이가 강조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됐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번 문제예요. 다 필요 없고요.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뭐가 보여요? 이거 보입니까? 20원인데요. 처먹어라라는 동사 원형이잖아. 그지? 이거 명령문이라고요. 이 부분 해석해 볼까요? Eat, 먹으세요. The healthiest food. 더 다음에 EST가 붙었습니다. 뭔데요? 최상급이죠. 그죠? 가장 건강에 좋은 것을,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On your plate. 너의 접시에. 우선. 됐냐?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 몸에 가장 좋은 음식부터 드시라고요. 답 몇 번이라고요? 답 5번입니다. 알았죠? 나머지 다 필요 없다고. 글을 처음부터 해석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훑어가면서 쭉 보다가 명령문 보이면 이거 해석하면 그냥 답이라고. 명령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고요. 됐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뷔페 같은 데 가면 제일 먼저 먹는 음식이잖아요. 건강에 좋은 것부터 먼저 드시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돼요? 안 되죠. 그죠? 평상시에 못 먹었던 것부터 먼저 집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뷔페 가면 제일 먼저 뭐 먹습니까? 나는 제일 먼저 가면 먹는 게 회. 그지? 그 다음 육회. 회를 제일 먼저 먹죠. 야, 평상시에 뭐 나는 뷔페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놈들이 김밥 먹는 애들. 나 진짜 야, 그거 좀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평상시에 먹는 탕수육 이런 거 좀 먹지 마, 좀 제발. 알았어? 막 소갈비 뭐 이런 거 먹어야지. 평상시에 못 먹는 거 먹어야지. 회 먹고 육회 먹고 뭐 이런 거 먹어야지. 뭐 김밥 먹고 있고 김치 먹고 있고. 야 이씨, 집에서 많이 먹어 그런 거. 알았어? 다음은 5번. 다음 2번 가볼게. 2번은 우리 모의고사 풀면 21번 문제. 여러분들이 듣기평가 17번까지 끝나고 18번 쉽네? 19번 쉽네? 20번 쉽네? 21번 아 씨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21번 함축음이 추론인데요. 3점짜리입니다. 그죠? 다시 함축음이 추론은 내가 무슨 유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얘는 빈칸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라고 그랬어. 됐어? 왜? 여기를 읽어서는 절대로 선택지에 똑같은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게 바로 함축음이 추론이에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풀 수 없고요. 이 부분을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라고요. 됐니? 근데 나 봐봐. 2번 문제 맞춘 사람 손 들어봐. 어우 씨, 영어 잘하네. 야, 너네 나보다 낫다. 야. 자, 이 2번 문제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야. 여기 밑줄 친 데부터 먼저 가볼게. Trying to use body language.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뭐로 인해서요? By reading, 읽음으로써. 내가 지난 시간에도 by ing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뭐뭐 함으로써의 뜻이고 솔루션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by ing라고 그랬어. 됐어? 읽음으로써 신체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body language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is like, 똑같습니다. trying to speak,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 불어를 by ing French dictionary, 불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불어를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영어 사전을 던져주고요. 원어민과 대화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가능합니까? Hi, hello 이런 씨발 H로 시작하나? H, E인가? 대화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일단은 느낌에
사전을 지어줘서는 다른 언어와 대화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 됐어? 그런 느낌으로 지금 글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authentic이라는 단어요. 수투 필서어입니다. 알았죠? 고3들 니네 꼭 외워, 아니 고3 아니구나, 니네 미안. 니네들 꼭 외워야 되는 단어야. 사실에, 실제에, 진짜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authentic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시고, 자, 사실에, 진짜에, effective, 효과적인 body language는, 이 글의 토픽은 body language네요. 얘는 지금 신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more than 뭐뭐 이상입니다. the sum, 합계라는 뜻이고요. individual signals, 개인의 신호들의 합계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봤는데 어때? 느낌이 와야 되는데 내가 완벽하게 해석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글을 못 읽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중요한 건 머릿속에 어떤 느낌을 꼭 가져가야 되냐면 개인의 신호들의 합계 그 이상이다라고 그랬어. 나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 신체 언어는 중요한 거구나 라고 나는 해석을 했습니다. 됐어? 개인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 이상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보내는 신호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많은 것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신체 언어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요. people,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신체 언어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work, 작업을 할 때요, 일을 할 때요, from, this, 이러한 rote memory, 단어 몰랐으면 넘어갑니다. 단어 안 주어졌죠. 그냥 넘어가. 그 다음 컴마, dictionary approach, 이거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있어. 함축음이랑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됐나요? 사전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어? 사전적으로 접근하는 것. 불어를 얘기하는데 불어 사전을 들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됐냐? 사전적인 접근. 똑같은 말이네. 자, 그렇게 할 때 그들은 stop, 멈추게 됩니다. 보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얘기는 뭔데? 못 본다 이 뜻이야. 그지? 못 봅니다.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을 못 보게 됩니다. 어때? 큰 그림을 못 보게 된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나쁜 의미잖아. 그지? 근데 큰 그림 다음에 큰 그림이 뭘 나타내는지 컴마가 나와 있어요. 뭔데요? 동격의 컴마입니다. 유하나? 어디 갔다 왔어? 왜 그래? 피곤해? 나도 피곤해. 우리 같이 피곤하자. 자, 컴마 꼭 체크하시고 동격 컴마. 큰 그림에 대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뭐를 못 보게 되느냐? 모든 다양한 측면, 뭐의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인식의 다양한 측면 모두, 즉 큰 그림을 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됐냐 여기까지? Trying to use body language, 신체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건 뭐를 사용해서? 신체 언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이건 말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불어 사전을 읽음으로써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 뭔데요? 사전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라고? 안 좋은 뜻.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인 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뭐하게 된다? 볼 수 없게 된다. 내가 함축의미 추론이 뭐라고? 빈칸이라고 그랬잖아. 요 말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됐요? 무조건 지문 안에 답이 있다고요. 됐나요? 똑같은 말 써 있잖아요.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똑같은 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요. 근데 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큰 그림, 즉 사회 인식의 모든 다양한 측면의 큰 그림들을 못 보게 된다. 결국 이 말은 뭔데? 요거를 가지고 불어를 하려고 한다는 건 뭐? 요거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럼 선택지 찾으러 가야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입니다. Without understanding, 이해 못한다고요. Social aspect, 사회적인 측면이요. 어때? 조금 줄여줄게. 요 말과 요 말이 같은지 알아야 됩니다. 같은 말 써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윗문장 다시 볼까? 사회적인 인식의 모든 다양한 측면을 못 보게 된다. 어때요? 같은 말 아닌가요? 같은 말인지 모르면, 내가 해석까지 해줬는데 같은 말인지 모르면 이건 국어적인 측면을 의심해 봐야 돼. 됐냐? 이거 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됐어? 함축의미 추론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빈칸과 같은 유형이라고 그랬고 무조건 뭐라고요? 지문에서 답 찾으시라고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 찍는 거 아닙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무조건 다 삭제하셔야 돼요. 무조건 지문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고요.
됐어? 자, 이번엔 넘어갈게요. 3번 봅시다. 3번은 도표 문제인데요. 도표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답은 5번 아니요. 5번이 답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proportion은 단어 몰랐으면 알아두시고 비율이란 뜻이야. 영국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 who 어떤 사용자들 selected 선별한 데스크탑을 as 뭐뭐로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인터넷 접근을 위한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 여기가 진짜 동사네.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비로 데스크탑을 선택한 영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by half 절반 from 2014년 2016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나요? 어딨나요? 데스크탑 여기 있네요. 증가했나요?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었죠. increased를 뭘로 바꿔줘야 돼? decreased로 바꿔줘야 되겠네. 됐어? 도표 제대로 파악하시고 꼭 이렇게 반대되는 어휘로 쓸 수 있는 것들 주의해서 보세요. 됐나요? 다음 4번 갈게요.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상 틀린 거 한번 가볼게요. 답은 4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1번 보고 조금 난감했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stronger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문장 시작하죠. 벗입니다. 더 크게 보여줄게. 벗입니다. 벗은 접수사니까요. 뒤에 이제 문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주어 동사지. 문장은 원래 이 순서대로 써줘야 돼. 근데 우리는 문법 중에서도 뭘 배우냐면 도치라는 걸 배웁니다. 아마 살짝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도치라는 거예요. 뭔가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지? 자, stronger는요. 얘 비교급이라는 거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strong이라는 단어의 비교잖아요. strong. 강한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얘도 그래서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니네 형용사 중에 알고 있는 단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단어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로 온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beautiful이 주어 자리 쓴 거 본 적 있어요? 없을걸요?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알았지? 됐어? 주어가 맨 처음에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가 와 있어? 형용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법 문제 풀 때나 독해할 때 컴마 보이면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랬지? 가로를 묶으라고 그랬어. 컴마 가로를 묶으세요. 됐네?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동사가 보입니다. Our friends는 그럼 뭘까요? 얘가 주어입니다. 알았죠? 이거 지금 도치된 거예요. 이 형식 얘기해 줄게요. 주어, 동사, 보어에서요. 이 보어를 강조해서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어 써주고요. 동사 써주고 주어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도치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니네 3형식 알지? 주어, 동사, 목적어요. 얘 목적어 강조해서 앞으로 뺄 수 있거든요. 그럼 목적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목적어를 강조할 때는요. 도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 뒤에 그냥 주어 동사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어를 강조할 때는 도치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가 보어 형용사고요. 얘 비동사, 얘 주어입니다. 그래서 our friends 복수라서 쓴 거예요. 확인했어요? 자, 보어의 강조를 도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이분은 중학교 때 배웠었죠. much, even, far, still, a lot 5개 외웠던 거 기억납니까? 비읍급 강조요? 얘 비읍급 강조하려고 써준 거고요. 얘 형용사 써준 겁니다. 됐니? 1번은 틀린 게 없습니다. 알았죠?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은 expanding에 ing가 붙어있네요. 앞에 근데 뭐가 보여요? of가 보입니다. 됐니? 전치사 뒤에는요. 니네 문법 공부할 때 들어봤을 텐데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라는 문법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니네들은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ing 쓴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쓴다 라는 걸 알지만 문법에서 정확하게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는 말은 잘 못 들어봤더라고.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 전치사 for 다음에 I 써야 돼, me 써야 돼, my 써야 돼, mine 써야 돼. 뭘 써야 되니? me 써야 되지. 왜 자연스럽게 me를 쓰지? 격이 있는 것들은 목적격 써줘야 됩니다. 왜?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고 했습니까? 됐어? 그래서 me 써주는 거야. 됐니? 그럼 전치사 목적어 갖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of 다음에요.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명사 또는 동명사라고요. 두 개 중에 하나 써주면 됩니다. 됐냐? 승비야? 아니 승비된다. 미안해. 유한아 그만 줘라. 왜 그래? 너 어제 뭐 했어? 야 니네 요즘 수행 많냐? 수행 많아? 다 끝났어?
그러면 졸라 남았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행평가 해야 돼? 하지 마. 야, 또 학교 가가지고 우리 영어학원 선생님이 하지 말랬어요. 또 얘기하지 마. 알았지? 열심히 해. 뭔가 하는 거는 열심히 해야지. 자, 전차 뒤에 ing 동명사 썼네요. 어때요? 뭐 이상한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expanding은 동명사로서 동사의 역할도 또 하거든요. 뒤에 our sense of identity라는 목적어를 또 가졌습니다. 됐어? 틀린 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됐나요? 그래서 2번도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3번 is 가볼게요. is는요, 우리 비동사의 밑줄이 돼 있네요. 그죠?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잊지 마세요. 수, 시제, 태. 세 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 됐어? 수는 수일치. 앞에 주어가 복수면 is가 아니라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 시제. 과거인데 현재형 써주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태여. 능동태, 수동태 얘기하는 겁니다. 수, 시제, 태야.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해 줘야 되는데 모의고사 때는 얘 두 개 안 나온다고.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확인하면 돼? 수일치만 먼저 확인해 주면 돼. 알았지? 왜 안 나온다고? 시제 옛날에 수도 없이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수도 없이 나왔다고요. 왜냐하면 니네 문법 배울 때도 시제일치 배운 적 있잖아. 그치? 시제일치 예외도 아마 배웠을 거야.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거 무조건 현재형으로 쓴다. 역사적 사실을 무조건 과거로 쓴다. 들어봤죠? 그죠? 근데 시제일치를 왜 안 내냐면 예전에 과거 완료를 정답으로 해서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복수 정답 처리를 해줬다고요. 왜? 과거 시제를 써도 괜찮다라고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따져봤더니 과거 시제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복수 정답 처리를 해줬어.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복수 정답 처리야. 알았죠? 그래서 그 뒤로 시제 문제 안 냅니다. 됐어?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문제 되면 어떻게? 그거 없애버려. 이렇게 하잖아. 우리 좀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세월호 터졌을 때 어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해경 해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제대로 일 못했으니까 없애버린다고. 예전에 너네 고3 올라가면 아마 연계교재 3개를 보게 될 거야.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수능 완성 이 3개를 볼 거라고요. 예전에는요 5권이었었어요. 알았죠? 지금 졸라 많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2개가 추가해서 인터넷 수능이라고 있었고요. 엔제라고 있었습니다. 이 5개가 있었다고요. 인터넷 수능은 이제 인터넷을 많이 쓰니까 이름이 촌스럽다고 그래갖고 빼버렸고요. 없애버렸고 엔제라는 게 있는데 엔제에서 직접 연결을 할 때 지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시제 문제였다고요. 복수정답 처리가 되니까 평가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엔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3권만 남은 겁니다 지금. 알았죠? 그래서 시제는 그냥 앞에 문장 뒤에 문장 한번 읽어보면서요 과거 썼는지 현재 썼는지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알았죠? 안 봐도 상관없어요. is 돼 있는데요 문장 처음으로 가봐야죠. 쭉쭉쭉 가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as a result는 연결하니까 빼버리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야 여기서부터 문장 시작하는 거잖아. 얘가 주어입니다. 이해되니?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이거 is 쓰는 거 맞습니다. 알았죠? 뒤에 to conform to the standards and the expectation of friends and 그리고 other social groups. 얘 보고 얘 쓰시면 잣된다고요. 알았죠? 문장의 주어는 무조건 어디 나와야 된다고?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됐어? 얘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그래서 is 괜찮습니다. 됐니? 다음 4번 가볼게. 4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4번은 좀 건너뛰고 5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번은 대시 써있네요.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그리고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토익을 공부하든 탭스를 공부하든 토플을 공부하든 내가 이 문법 문제를 니네들 평생 괴롭힐 거라고 그랬지. 뭐 됐을래 왔을래 됐을래 위치 쓸래 위치 쓸래 왔을래 이거 니네들 평생 괴롭힐 시험 문제야. 정리 제대로 안 해두면요 여러분들 이거 죽었다 깨나도 해결 못합니다. 됐어? 내가 내신 때도 맨날 얘기하고요. 평상시 여러분 정규 수업 때도 아마 담당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거야. 제발 잊어먹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 자, the word 명사 여기서부터 문장 시작이잖아. 마침표 여기 있으니까. 명사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얘기해 줄게. 꼭 알아두세요. 명사가 나왔는데요. 그 뒤에 대시 나오면 이 대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뒤에
이건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거 첫 번째입니다. 얘는 특징이 뭐라고요? 무조건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 명사가 나왔는데 대시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의 완벽한 문장이 왔다면 이 대는 동격의 대시입니다. 됐니? 근데 두 번째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뭐가 빠진다고요? 주어가 빠지거나 또는 목적어가 빠져요. 됐나요? 주어가 빠지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죠. 됐니? 그러면 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대시 바로 붙으면 완벽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됐나요? 한번 볼게요. The word 주어인 것 같고요. that 나왔네요. 뒤에 볼게요. children 아이들 share 공유합니다. 잘 봐. 아이들이 공유합니다. 뒤에 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뭐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아이들은 과자를 공유합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을을 있어야 된다고.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전명무 있는 거 보여요? 전명무는 목적어가 될 수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뭐가 빠졌는데요? 여기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that은 우리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She says는 컴마 이거 빼버리고요. 구문분석 다시 해드릴게요.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거 수식 그 다음 얘가 진짜 동사. 됐니? 얘는 뭐 뒤에 보니까 주어 다시 동사 다시 얘는 수식어 목적어 다시가 없네. 됐어? 괜찮다고요. 됐네? 아이들이 해석 한번 해보는 거야. 아이들이 공유하는 세상은 그들의 또래들과 함께. 됐냐? 이상한 거 없지? 그지? 그래서 5번 that은 맞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됐나요? 얘들아 문법 문제 풀 때 내가 푸는 거 니네들이 많이 봤겠지만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라고? 구문 분석입니다. 왜 렉스캉이라는 영어학원은 애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구문 분석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강조하는 것. 구문 분석 할 줄 모르면 문법 문제 못 풀고요. 구문 분석 못하면 독해 못합니다.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예전에 수능에서요. 이거를 한 줄, 두 줄, 세 줄이라고 따졌을 때요. 16줄 나온 영어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됐나요? 오답률 1위였었다고요. 근데 그게 왜 오답률 1위였었냐면 16줄인데요. 문장은 3문장이었습니다. 애들이 문제 풀고 와서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어 뜻은 웬만한 거 알겠는데요.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수식어건지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꼭 구문 분석해야 돼. 알았지? 잊어먹지 마. 다음 답은 4번인데요. 4번 한번 볼게요. arguing 써있는데요. 내가 참고로 하나만 얘기해줄게. 이게 답이 4번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고3 수능 때까지 모의고사 어법 많이 풀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시험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니네 알아둬야 돼. 영어 시험에 있어서 교육청이나 평가원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물어봅니다. 문장이라는 건 영어 문장이라는 건 무조건 문장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니네들이 아냐 모르냐요. 됐냐? 한 문장이라면 무조건 특히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접속사가 하나 있다면 동사는 2개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내가 공식 얘기해줬죠. 동사의 개수 빼기 1이 접속사의 개수라는 거. 동사가 3개면 무조건 접속사 2개 있어야 됩니다. 됐냐? 동사가 한 문장에 4개 있다면 접속사 3개 있어야 된다고요. 가운데 껴줘야 되니까. 됐어? 잊어먹지 마. 알았지? 야, 이 공식은 우리 아들도 알고 있어.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됐냐? 그럼 뭔데? 접속사가 없게 된다는 얘기는 동사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냐? 구문 분석할 줄 모르면 못 풉니다. 가볼게요. 문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데가 어딘데요?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고 써 있습니다. 주디스 리치 해리스 누군지 압니까 혹시? 알아? 몰라? 나도 몰라. 자, 괄호로 묶습니다. 컴마 나오면 내가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랬어? 괄호로 묶으라고 그랬어. 후,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얘 수식하고 있을 거라고요. 됐나요? 뒤에 주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죠? 주어 나왔는데 동사가 나와 있는데 동사가 안 나오고 컴마 나왔다고요. 그러면 컴마 괄호로 묶고요.
여기는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그러면 동사 자리죠. 동사 자리인데 지금 뭐 써놨어요? ing 붙여놨잖아요. 틀렸다고요. 됐니? 뒤에 봐야지. arguing that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전체가 다 목적어네. 됐어? 동사 자리요. 됐네? 그래서 얘는 주어가 3인칭 다수 현재라서 뭘로 바꿔줘야 돼? argue스로 바꿔줘야 돼. 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라고요. 확인했나요? 넘어가 봅시다. 다음 5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5번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점점 그분들이 오고 계시죠? 그죠? 졸려 죽겠습니다. 그지? 자, 5번 가볼게. 빈칸에 들어갈 말. 이거 빈칸은 2점짜리인 것 같은데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래 선택지가 이렇게 단답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웬만큼 영어 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면서 꼭 반성해야 되는 게 있어. 아래 선택지의 단어를 봤는데 단어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돼. 어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겁니다. 알았지? inventive는 단어 뜻 뭐죠? inventive, invention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창의적인이라는 뜻이죠. 뭔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창의적인. objective는 객관적인. objective도 되게 중요한 단어지.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객관적이라는 뜻인데 명사로 쓰이게 되면 목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형용사 객관적인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subjective요. subjective는 또 뭔데요? 주관적인이요. 됐니? 객관적인, 주관적인. 그 다음 untrustworthy인데 on이 붙어서 반대말이 된 거죠. trustworthy는 신뢰할 만한이라는 뜻이잖아. on이 붙었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unreliable 얘도 on이 붙어서 반대말이네요. reliable은 믿을 만한이라는 뜻이지. on이 붙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decisive요. decision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결정이라는 뜻이잖아. 얘는 뜻이 뭔데? 형용사로서 결단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됐냐? 단어 또 모르면 안 돼. 됐어? 답은 2번인데요. 문제 해설지 다 줘서 봤겠지만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찾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선생님은 빈칸 나오면 빈칸부터 읽거든요. 왜? 빈칸은 내가 뭐라고 그랬지? 주제거나 아니면 주제와 관련 있는 것만 뚫는다고 그랬어. 됐어? 아무 데나 뚫는 거 아니라고요.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오늘 날씨 좋으니까 맨 앞에 뚫어야지. 날씨가 우중충하네? 가운데. 비가 오니까 맨 마지막. 이렇지 않는다고요. 알았죠? 주제를 뚫게 돼 있다고. 여기 보시면 therefore가 써 있어요. therefore는 내신 때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라고 그랬어. 인과가 뭔데? 여기서부터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therefore 앞문장은 뭐예요?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됐냐? 결과 부분을 지금 구멍 뚫어놨습니다. 됐니? 그럼 결과 볼게. 그래서 the experiment 그 실험은 빈칸입니다. 창의적이지 못해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믿을 수 aren't가 있었으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결단력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그지? 선생님은 이렇게 빈칸이 여기 있으면 요 나머지 문장들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들은 might ensure 보장할지도 모릅니다. 그 결론이 긍정적이라고. and 그리고 benefit 도움이 된다고. the drug company 제약회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장할지도 모릅니다. 대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experiment겠죠. 실험자들. 됐어요? 그 실험자들은 빈칸합니다. 실험자들은 보장할지도 몰라. 실험하고 나온 그 결론이 긍정적이고 이득이 된다고. 드러그 컴퍼니에. When assessing result, 결과를 평가할 때 아까 선생님이 명령문 중요하다고 했었네. 여기 명령문이네.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Any biases, 어떠한 졸라 중요한 단어. 너네 요번 내신 시험에도 이 단어 나오지 않았었니? bias라는 단어. 기억 안 나냐? 선택지 있었을 텐데. 스테레오타입. 이거 세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알았죠? 뜻이 뭔데요? 얘 편견, 얘도 편견, 뭐 선입견도 같은 말이고요. 선입견, 선입견이요. 얘는 고정관념이라는 뜻.
세 개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스테레오타입까지요. 됐네? 이건 기본 어휘야. 알았지? 자, 다시요. 결과를 평가할 때 생각하세요. 어떠한 편견들, may be present, 있게 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편견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문장 다시요. 결과를 평가할 때 생각하세요. 있을지도 모르는 편견에 대해서. 결국 이 말은 뭔데? 아유, 그냥 이거라. 아유, 깜짝 놀랐지 너도. 자, 실험자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의심해 보라고. 됐냐? 제약회사에 도움이 되게끔 실험 결과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 not이 붙었으니까 여기는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지? 바이어스라는 단어에 반대말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편견이 없는, 결국 뭐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됐냐? 시험 문제 빈칸은 무조건 답이 있다고요. 빈칸 안 해요. 잊어먹지 마세요. 알았지? 어휘 모르시면 안 됩니다. 편견이 없다가 아니라 편견이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얘랑 반대말. 그래서 객관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됐나요? 빈칸 어렵지 않다고요. 웬만하면 풀 수 있어요. 됐어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